싸움은 제가 할 테니 대통령께서는 일만 하십시오. 내란 종식 이재명 정부의 성공, 강력한 개혁 당대표로서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한 내란 종식, 3대 개혁 신속한 마무리, 이재명 정부 성공을 가장 잘 뒷받침할 당대표로 기호 2번 박찬대를 선택하는 선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통해야 한다. 당원들과 통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들과 통해야 한다. 3통을 두루 갖춘 당대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강력한 개혁 당대표를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개혁은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해치우겠습니다. 여러분, 강력한 개혁 당대표, 전투 모드인 정청래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각에서는 지금 어떻게 당을 더 건강하게 만들 것인지 그런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일부 있습니다. 장 변호사님. 그렇죠. 근데 아무래도 이제 전당대회가 이번 주 토요일이거든요. 그리고 네. 이제 당대표를 뽑는 선거이기 때문에 또 당원들에게 소구력이 있는 메시지를 내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너무 선명성 경쟁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긴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 민주당 당원들의 당심 자체가 지금으로서는 내란 종식을 더 완전하게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뜻이 있으신 것 같고 특히 검찰개혁과 같은 개혁 과제를 속도감 있게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당원들의 입장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연히 당원들의 민심을 헤아려야 되는 당대표로 나온 저 두 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강경한 메시지가 나오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네. 외부적인 상황도 영향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국민의힘의 지금 내부 사정 때문에 결국에는 민주당의 어떤 전당대회에서도 강경한 목소리가 나온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일단 국민의힘 내부에서 사실 당 내부에서조차 지금 당이 극우화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들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민주당으로서도 민주당 당원들로서도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이제 곧 뽑히게 될 텐데 누가 되더라도 그 국민의힘 당대표를 상대하기 위해서라도 더 강력한 당대표가 나와야 된다. 이런 식의 지금 논리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후보들 간에 좀 선명성 경쟁이 좀 더 치열해지는 것 같습니다. 뭐 야당이 또 바른 길로 가야 또 건강한 정치와 협치가 또 이루어질 테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을 텐데 지금 그 두 후보가 선명성 경쟁에 나선 것이 아무래도 권리당원 80%가 몰려있는 수도권하고 호남 경선을 좀 의식한 게 아닌가 하는 얘기도 나와요. 그렇죠. 이제 앞서서 두 차례 경선이 예. 있었고요. 그리고 사실 폭우 피해 때문에 그 경선 과정이 조금 시간이 밀리는 바람에 이번 주 토요일에 원샷으로 끝내게 되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호남이라든지 지금 수도권 지역의 경선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예측을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지금 결과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의 예상이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원들의 당심이 굉장히 또 중요한 상황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후보들 간에서도 지금 당원들의 마음을 따라서 그런 메시지들이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두 후보의 입장이 갈리는 지점도 있었습니다. 바로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인선 평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정청래 후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90점 이상, 99점까지 점수를 줄 수 있겠다. 실사구시형 내각이다라고 했고요. 박찬대 후보는요. 점수를 지금 매길 때가 아니다. 일단은 성과를 보고 점수를 드려야 하지 않겠나라면서 직접적인 평가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송 변호사님, 지금 강선우 전 후보자 사퇴 문제에 대한 질문에도 입장서를 또 보였고요. 지금 뭐 강선우가 가니까 최동석이 온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인사혁신처장의 과거 발언을 두고도 논란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어떤 인선에 대한 입장차가 이 전당대회에도 영향을 줄까요? 저는 그런데 정청래 의원이나 박찬대 의원이나 예. 인사에 관해서 근본적인 입장차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영상에서도 그 정청래 의원은 90점에서 99점을 주고 싶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네. 박찬대 의원도 점수를 매기기 이르다라고 하면서도 그 앞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언급은 하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가 쓰는 말이 50보 100보라는 겁니다. 근본적으로는 강성 권리당원들에게 소구하는 메시지들만 나오고 있는 것이고 근본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시스템을 바로잡아야 된다든가 또는 문제가 있는 인사들이 조속히 물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네. 강선우 후보자가 사퇴하는 국면에서도 박찬대 의원이 대통령실의 기류를 미리 알고 사퇴 17분 전에 페이스북 메시지를 올린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논란이 상당히 강하게 제기됐었죠. 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박찬대 의원도 약자를 보고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실의 눈치를 보면서 정치를 하는
그런 분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정청래의원은 심지어 그런 글조차 올리지 않았잖아요. 이렇게 대통령실의 눈치만 보고 또 강성당원의 표심에만 영합해서는 민주당을 근본적으로 건강하게 만들기 어렵습니다. 2013년에는 그래도 민주당이 을지로위원회라는 걸 만들면서 을을 위한 정당이 되겠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표방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기저에서부터 해체되고 있는데도 당권 주자들이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이지 않는 점, 이 점을 사실은 심각하게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50보 100보다라는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국민의힘 상황도 보겠습니다. 지금 전당대회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탄핵 찬반에 이어서 지금 전한길 씨를 두고 당대표 후보 간 신경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한길 씨든 그 어떤 분이든 그분들은 그동안 당을 위해서 싸워왔고 우리 당을 적극 지지하고 우리 국민의힘과 함께 싸우는 분들입니다. 조금 생각이 다르다고 그래서 오지 마세요. 나가세요. 앞으로 얼씬도 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것이 과연 우리 당이 제대로 뭉쳐서 싸우는 정당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 도움이 되겠느냐. 저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마음이 정말 찹찹하고 무겁습니다. 우리 당이 반드시 절연해야 될 3대 세력을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첫 번째로 부정선거 음모론자, 그리고 두 번째로 정강훈 목사 추종자들, 그러니까 특정 종교에 어떤 소속돼 있는 사람들이겠죠. 따르는 세력들이죠. 세 번째가 윤핵관 추종자들입니다. 그런 세력들이 당을 장악하게 된다면 우리 당의 미래는 저는 없다. 장동혁 의원은 전한길 씨 방송에 출연한다고 하고 김문수 전 장관은 지금 고민 중이라고 합니다. 국민의힘이 새롭게 갈 길, 전한길과의 동행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동혁 의원이 그 전한길 씨 등이 사회를 보는 예. 그 유튜브 프로그램에 극구 출연을 하겠다고 하면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만 그 길은 전적으로 장동혁 의원 한 분만이 가시는 길이 돼야 된다. 그리고 네. 국민의힘 전체를 그렇게 한쪽 구석으로 모는 길로 가서는 안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문제의 유튜브 토론 프로그램이 이제 전한길 씨, 고성국 씨, 성창경 씨, 강용석 씨 등이 공동으로 진행할 예정인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면면을 보면 자, 전한길 씨는 계엄을 옹호하고 부정선거론을 설파하는 데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지난 4월 2일 재보궐선거에서 각지를 지원했는데 국민의힘은 아산시장 선거에서 17.6%, 거제시장 선거에서 18.6% 차이로 대패를 당했습니다. 예. 그리고 성창경 씨 같은 경우는 자유통일당 수석 대변인 출신이에요. 그 자유통일당은 4월 2일 아산시장 재선거에서 0.9%밖에 득표를 못했습니다. 강용석 씨는 지난 2022년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0.95% 득표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유튜브 채널이 일정한 구독자 수를 확보하고 있다고 할지언정 실제 국민의 민심에서 얻을 수 있는 그 표는 1%가 채 안 되는 겁니다. 네네. 국민의힘이 수권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복원하고 민심의 중앙값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는 51%의 지지를 얻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되는데 점점 한쪽 구석으로 가서 1%에만 영합하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장동혁 의원이 정말 국민의힘을 변화시키려고 한다면 저는 이런 유튜브에는 출연을 사절하셔야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뭐 결과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의 그 구독자 수나 뭐 여론조사 같은 거와 실제 득표는 좀 다른 저 차이를 좀 나타내기는 했습니다만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다른 길을 가는 것이 맞겠다라는 조언 주셨고요. 또 한동훈 전 대표 얘기 잠깐 해보면요, 한동훈 전 대표가 개인 방송에서 당 극우화를 좀 막아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특히 이번 전당대회에서 한 전 대표의 정치적인 영향력 규모를 확인하는 장이 될 가능성도 지금 거론되고 있는데 장 변호사님, 지금 이른바 찬탄파 후보들의 이합 집산에 한 전 대표의 의중이 작용할지 궁금하네요. 일단 우선 국민의힘으로서는요. 예. 한동훈 전 대표의 뭐 극우화를 막아야 된다, 극우화가 우려된다 이런 메시지가 저는 정말 다행인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앞서서도 뭐 전한길 씨의 방송에 출연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것을 두고 지금 국민의힘이 갑론을박이 있다는 것, 이 과정을 모두 다 국민들께서 목도하고 계시고 있거든요. 네. 그래도 그런 과정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이런 메시지를 낸다는 것은 국민의힘으로서는 정치적인 명분을 생각했을 때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문제는 명분
전분적으로 다행인 것과 또 현실적으로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의 이런 메시지가 힘을 받을 것이냐는 좀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네. 특히 한동훈 전 대표가 이번 전당대회에 이제 출마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동훈 전 대표에게 이번 전당대회만큼 출마해야 되는 명분이 명확했던 때가 더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본인 입으로 네.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극우화가 될까 봐 우려되고 막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출마를 해서 막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만큼 명분은 분명히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결국 한동훈 전 대표로서도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당내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상 사실상 찬탄파가 이기기가 어려운 구조다라는 부분도 저는 고려 대상이 되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의 지금 메시지가 저는 정치권에서 어느 정도 이유가 있고 또 울림이 있는 메시지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다만 현실적으로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큰 힘을 받거나 또는 큰 힘을 모으거나 이렇게 하기는 어려움이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한 전 대표가 이번에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극우화를 막아야 된다는 명분은 정말 뭐 충분하다는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기로 결정한 이유는 역시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이런 판단이었을까요?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현 시점에서는 전당대회만으로는 국민의힘의 쇄신과 재건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 네.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알기 쉽게 풀어보면은 우리가 어떤 후보가 60%를 득표해서 당대표가 된다고 하더라도 네. 그 기저에서는 40%가 극우화의 흐름을 줬는다면은 당의 변화와 쇄신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다면은 더 많은 건전한 보수의 상식을 공유하는 당원들이 당에 많이 들어와서 그런 흐름을 좀 잠재우고 보수를 쇄신하는 데 힘을 키워갈 필요가 있다라는 점이 한 가지가 있겠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본인이 만약에 이번 전당대회에 등판했다면은 그 구도가 찬탄 대 반탄 혹은 뭐 친한 대 반한 이렇게 되면서 구도가 흐트러질 우려가 있었다고도 생각됩니다. 이것은 뭐 제 개인의 관점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이번 전당대회가 쇄신 대 수구 어떤 개혁대 현상 유지 이런 구도가 되어야지 사람 중심이나 혹은 탄핵에 대한 찬성 반대 위주로 구도가 짜여지면은 극우화를 저지한다고 하는 그 본래의 목표가 오히려 더 달성되기 어려운 측면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